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백악관 주인으로 트럼프가 선정이 되면서 이제 트럼프 시대가 막이 올라갔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투자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할 시간입니다. 트럼프의 정책 공약에 따른 투자 전략, JDI 파트너스 윤정두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글로벌 증시가 다시 급반전하는 분위기거든요. 예. 이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기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화당에서 대통령 경선을 할 때, 후보 경선할 때에도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화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이 부분이 집권 여당 쪽에서는 계속 공격의 실마리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집권 여당 쪽에는 약간의 우세한 우호적인 그러한 내용이 나왔다고 한다면 트럼프 쪽에는 왠지 모를 공포감을 쏟아내는 그러한 미디어 내용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뭐 미국 국민들 자체가 후진성을 띈 그런 뭐 국가에서의 국민들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이제 뭐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 부분이 정상적인 선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트럼프 자체도 당선자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논리 말고 금융시장의 논리에서 나는 안정적으로 가겠다. 이러한 내용의 당선자 코멘트를 해줬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은 굉장히 뭐 급격하게 안정화를 찾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도 일제히 1%대 급등하는 모습. 오늘 국내 증시 포함 아시아 증시가 또 급반전하면서 크게 상승을 했고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6% 넘게 올랐어요. 어마어마했죠. 예.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린다면은 사실상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기반이 없기 때문에 추후의 전략 부분이 예전의 공화당처럼 진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만의 독자적인 흐름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어찌됐건 전체적인 그 글로벌 금융시장을 놓고 해석을 해본다면요. 채권 시장은 조금 더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의 기준에서는 예전의 기준이라면은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약달러 기조를 선호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약달러 기조 흐름 속에서 전체적으로 상품 가격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함께 뭐 금융시장 전반적인 흐름 자체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뭐 주식시장의 흐름이 되겠죠. 예. 그래서 주식시장 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봉 차트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다우지수의 월봉 차트입니다. 지금 놓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의 자락이 불확실성이 있었다 할지라도 급격하게 밀려 떨어진 것이 없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추세 상승 부분을 지속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국내 증시의 흐름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는데 미국 대선의 흐름이 있을 때에 두 번은 강세를 띄었고 최근 들어서는 전부 약세를 띄었는데 불확실성 때문에 변동성이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의 흐름과 비슷하게 예전에도 나타났다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동그랗게 쳐드린 그 원이 잘 거의 안 보이실 텐데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추세 부분이 그대로 이어졌었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그 미국 증시 다우지수의 흐름을 놓고 보거나 나스닥 지수를 놓고 봤을 때 사상 최대치의 고점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나라도 그렇다면은 추후 흐름은 안정적으로 기존의 추세대로 간다. 그렇다면은 상승 기조 충분하게 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월봉 그래프를 보여주셨는데 앞으로 뭐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트럼프의 정책을 보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이 한미 FTA를 뭐 재협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출주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라는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수출에 굉장히 많은 기반을 갖고 있는 이익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이제 다시 해석을 해드린다면은 사실상 정치적인 논리와 금융시장의 논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영국의 브렉시트도 보수주의 성향에서의 결정된 그러한 투표 결과였거든요. 미국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당선인 인터뷰를 했을 때에 글로벌 시장하고 같이 가겠다라고 코멘트한 이유가 그런 부분이 되는데 보호무역 정책을 펴더라도 우리나라와의 FTA를 바로 대통령인 그런 위치에서 바꿀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고 중국 쪽에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선거 기간 내내 북미 협동조합. 그래서 나프타까지도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정치적인 논리하고 금융적인 논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트럼프 관련된 뭐 업황, 수혜 업황 뭐 이런 부분을 좀 논한다면은 일단은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소비를 굉장히 뭐 활성화시키겠다 얘기를 했고요. 네. 이러한 부분은 미국 쪽의 기준의 소비 활황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이제 인프라 구성, 건설 쪽에 대한 수혜 그리고 방산업체에 대한 수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오바마 정부 때에도 방산주들은 7년간 랠리를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내년도 방위산업 부분에 대한 예산도 오바마 쪽에서 이제 확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뭐 공화당 기준에서의 업황을 놓고 논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기준은 확실한 부분 하나 있습니다. 12월부터 이제 금리 인상이 되고 내년에 오히려 금리 인상을 좀 더 강도 있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금리 인상 당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 그리고 업종을 보셔야 됩니다. 차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은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 2004년 6월 말 이후에 그러니까 2004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무려 17차례 0.25%포인트씩 인상을 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보시는 것처럼 신한지주의 흐름은 굉장히 가파른 상승 탄력으로 이어졌었습니다. 이것은 뭐 전체적으로 뭐 글로벌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서 마찬가지로 나왔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뭐 국내 지수로 환산을 해서 놓고 보게 된다면 국내 지수가 105% 상승할 때 신한지주는 228%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한 내용은 금리 인상의 수혜를 금융지주사들이 가지고 갈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러한 것은 림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대 마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금리가 낮을 때보다는 높을 때 이때 뭐 조금 더 예대 마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급진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흐름이다. 시장의 이슈로는 부각될 수 있는데 이것이 꼭 실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관심권에 놓여져 있다는 거고요. 네. 뭐 2015년까지 금리 인하 기준에서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것이 더 확대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KB금융 이러한 종목군들의 흐름 또 우리은행 또 신한지주 이러한 흐름은 충분하게 장기간의 박스권 돌파하고 올라설 수 있는 위치다. 그래서 금융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수혜 업종을 꼽아주셨으니까 그러면 네. 피해 업종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업종이 좀 피해를 볼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제는 굉장히 제약 바이오주들이 급락을 면치 못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급등으로 나오게 되면서 트럼프 케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미국의 지금 제약 바이오 지수를 놓고 보시려면은 세 가지 차트를 보셔야 되는데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 그리고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 헬스케어 지수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요. 오바마 케어가 통과된 것이 2010년 3월입니다.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시행이 된 것이 2014년 1월이 되겠죠. 그 기간 동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제약 바이오를 나타내는 이 지수들이 급등을 나타냈다가 2015년도 상반기에 조정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힐러리가 개인 SNS를 통해서 약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 약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정부 부담감이 커졌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의 바이오주들의 랠리는 끝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옐런 정도 2014년 말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트럼프도 전통 제약주에는 좀 우호적입니다만 바이오주에는 좀 우호적이지 않아요. 국내 증시 흐름을 놓고 보시게 되더라도 제약 바이오는 예전에 아주 강한 시세를 냈다가 10년 동안 잠잠했습니다. 이번에 미국 증시의 흐름에 뒤에 또 쫓아가면서 2015년도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하고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뭐 한미약품의 사태나 또 유한양의 사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조정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조정은 미리 받았던 조정이고 추가적인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수혜주가 아닌 이 부분은 제약주, 바이오주는 피해주로서 해석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오늘 장에서의 급등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반발력이라는 거죠. 아직까지 뭐 PR이 월등히 높고 뭐 반대급부에서는 지금 정도에서는 뭐 바닥을 인식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개파락이 나온 부분이 있다면 그 하락폭은 너무 제한적이다. 지금의 반등은 제한적이다.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기술적인 반발 정도 수준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피해 업종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종목을 좀 선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앞서서 소비, 건설, 방산, 그다음에 금융 업종을 관심 있게 봐야 한다라고 해주셨으니까 뭐 그 가운데 속하는 어느 종목입니까?
그 가운데보다는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조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그냥 알려져 있는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피해 업종도 사실은 그 엔화의 약세 때문에 완성차가 좀 힘들 것이다라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 부분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수혜 업종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미국의 달러가 약세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원화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소비의 진작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포함할 수 있는 것이 삼성전자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부분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준비해 놓은 표를 놓고 보시게 되면요. IM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핸드셋이 모여져 있는 IM 부분에서의 매출이 50%를 넘지만 영업이익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반도체 부분이 영업이익의 50%를 넘었습니다. 2015년 기준이죠. 이러한 부분과 함께 뭐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이익 소각을 했고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이 이번 달에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달 지나서 인적 분할에 관련된 내용도 재료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삼성전자 월봉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은 한동안 갤럭시 노트 7 또 이번 대선 이슈 때문에 급등락이 나왔습니다만 갭을 형성한 이후에 추가적인 꼬리를 달고 추가적인 양봉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220만 원까지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한 종목도 말씀을 드린다면 요겁니다. 공화당 정부에서는 어찌됐건 전통 에너지 부분의 강세, 그러니까 전통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사용 범위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통 에너지 뭐 석탄이라든가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승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정유업체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화학업체가 있습니다. 그 화학업종의 상승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긍정적이었고 지금 뭐 이 부분은 하나케미칼의 수급인데 이번에 태양광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체에너지 관련해서 트럼프가 되면서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부분 기후에 좀 지나지 않고 실적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차트 놓고 보시면 월봉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위치인 만큼 뭐 관심 가지시면서 목표 주가 설정하시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앤 이슈 JDI 파트너스 윤정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